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, 김반장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얘기부터 들어보죠. 예, 제가 준비한 거는 녹취 공개 손익 계산서입니다. 자, MBC가 보도한 김건희 씨 녹취 공개 이후에 전국의 방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? 그렇습니다. 먼저 녹취 보도 이후에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해경공 김 씨와 김건희를 비교해 보니까 해경공 김 씨의 완패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. 김 반장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? 해경공 김 씨면 물론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네. 경찰은 이제 해경공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려 봐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그러면 뭐 후보 부인들 비교한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과거 해경공 김 씨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죠. 그런데 김건희 씨 발언을 보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 이런 겁니다. 게다가 김혜경 씨가 과거 조카에게 욕설을 했던 사실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친문 지지자들이 동요하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까? 예, 뭐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이 친문 성향이 좀 강한 곳이긴 한데 한 20여 개 정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. 물론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한 이 호불호는 지지층에 따라서 조금 엇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. 예. 이 사적 대화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문제될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. 다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키웠다거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평 등은 이 오히려 중도층 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무슨 뭐 상당한 폭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었잖아요. 예. 깔끔하게 또 해명이 됐잖아요. 난 그러니까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당장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그걸 다시 또 꺼내들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후보가 이 후보로 확정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형수 욕설, 그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건데요.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이 160분에 달하는 막말과 이 욕설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.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.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하고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유권자들도 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? 네, MBC가 그 김건희 씨 녹취를 보도한 게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6일인데 조금 전에 JTBC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. 예.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이긴 한데 열흘 전보다 이 후보는 3.4%포인트가 떨어졌고 윤 후보는 이렇게 7.8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후보 부인의 사적인 통화가 보도가 되고 또 욕설 파일이 나오고 요즘 대선판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예. 자, 이번에는 야당의 김정우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? 예, 야당 설명서는 이렇게 단일화 안 한다입니다. 단일화 안 한다. 그런데 야권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.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. 예.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. 자, 뭐 안철수 후보가 왜 완주하겠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럼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? 예, 적어도 윤석열 후보 측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최근 윤석열 후보가 여론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보면 선대본에서 단일화는 금기어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 예. 다른 관계자는 단일화 논의 자체가 피로감만 더 줄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단일화라는 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좀 이렇게 센 척하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이후에 부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설 명절 전후에는 윤 후보 지지율이 한 40%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큰 단일화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게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최근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서울까지는 20% 정도 지지율 올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은 좀 주춤하죠? 예, 또 일부 조사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좀 뚜렷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지금처럼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사실은 두 후보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은 2007년의 대선 사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신 것처럼 당시 이회창 후보가 15%를 얻었는데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. 그 대신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. 윤 후보가 초기에 지지율을 회복할 경우에 이런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.
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지지율이 밀리고 있고 그러나 단일화 경쟁력에서는 윤 후보를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화하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그 3등 후보가 더 절실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론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안 후보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10년 전 정치 입문 때부터 이런 사진들 보시다시피 단일화란 변수를 끊임없이 달고 다닌 인물입니다. 예.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커질 때마다 지지율도 오르고 사람도 몰렸기 때문에 설 명절 이후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우리도 해봐서 아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해봐서 아는데 네. 예, 국민의힘도 해봤습니다. 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안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인데요.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층의 안철수 역선택 문제가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선거 구도에만 몰입한 섣부른 단일화 논의가 좀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예, 뭐 여야의 손익 계산서가 이제 분주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단일화에도 큰 변수가 되겠군요. 예,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